안녕하세요. 노량진 방문가어학원에서 RC를 강의하고 있는 전효영 강사입니다. 5초 만에 푸는 Part 5. 자, 우리 신토익으로 가면서 구토익에서는 토익 문제가 Part 5가 40문제였죠. 40문제에서 30개로 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긴 했지만 어떤 특정 문법이 아예 빼버리고 이제부터 안 나온다 라든지 아니면 이제부터 이런 종류의 어휘는 안 나온다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비중은 좀 줄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하는 양이 준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7 문제가 확 늘어나고 그리고 6에서 문장 넣는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럼 이제 Part 5는 공부 비중을 좀 줄이고 7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나 7에 집중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Part 5 문제를 풀 때 이제 답을 고르고 답만 맞추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가 왜 오답인지를 확인을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문장을 분석해서 그걸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한 문장 한 문장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연결이 돼서 파트 6와 7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길러지게 되고 그리고 이 강의에서처럼 1초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휘 문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5초 만에 푸는 Part 5라고 했지만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라든지 3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늘어나게 되면 Part 5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7의 비중이 시간이 늘어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더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Part 5에 들어가는 한 30% 정도의 문제를 푸는 그런 강의이기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6와 7 점수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강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요, 명사편, 명사 문제풀이를 좀 같이 보실게요. 자, 우선 문제는 다 푸셨죠? 문제 다 푸시고 이제 강의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자, 1번부터 같이 보실게요. 자, 이 1번 문제는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도 이게 답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C, statement를 고르거나 아니면 B번에 있는 outline을 고르는 그런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brief라는 단어 이걸 뭐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답이 B냐 C냐 아니면 정확하게 A로 가느냐 사실 정답은 A번이지 B도 C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B랑 C랑으로 답을 헷갈릴 수 있냐면 브리프를 여러분들이 보통 간략한이라는 형용사로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보고서, 간략한 글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얘는 형용사일 때 간략한이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이란 뜻도 될 수가 있어요. 잠깐의. 그러니까 내용이 짧은 것만 브리프가 아니라 시간이 짧은 것도 브리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brief statement 답이 C냐? 그게 아니라 전체 내용을 해석해 보면 답이 A. 우리 해석해 볼까요? 어휘 문제니까. 자, during our system maintenance.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치사 더하기 명사죠. maintenance는 보수 작업이잖아요. 자, 우리 시스템 보수 작업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보수 작업은 언제? 새벽 1시에서 새벽 1시 15분 사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새벽이네요. 새벽 5월 1일이라고 하면서 고객들은 may experience,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겪을 수 있습니다. 뭐요? 잠깐의 뭐를? 은행 연결, 그러니까 어떤 인터넷 뱅킹의 그 커넥션이요. 은행에 대한 어떤 인터넷 연결에 있어서의 인터럽션을 겪게 될 것이다. 이건 중단, 단절이란 뜻이 되는 명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에서 1시 15분 사이 그리고 은행 커넥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잠깐의 중단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답이 A번이겠죠. 절대로 B랑 C가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꼭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토익 시험에서는 interruption 뿐만 아니라 얘랑 비슷한 뜻이 될 수 있는 disruption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연결이 중간에 끊긴다라고 하면서 disruption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거 좀 같이 알아두세요. 그리고 D번에 있는 production으로 헷갈리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고. 자, 그럼 1번은 요렇게 넘기고 자, 이번엔 2번. 자, 요게 답이 뭘까요? 자, 지금 이 문장 구조를 보니까 우선 A, B, C, D를 먼저 보니까 다 비슷하게 생겼고 그렇다면 이건 문법 문제. 빈칸 앞뒤만 보자라고 하면서 봤더니 앞쪽에 너가 있고 뒤쪽에 will be taken 이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이 자리는 당연히 명사 자리겠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B구나 라고 헷갈리기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좀 헷갈리기 쉽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만 지금 골라놨거든요. 자, B가 명사처럼 보이긴 하죠. 델리게이터가 분명히 명사처럼 보이긴 하지만 답은 절대로 B가 아니겠습니다. 답은 C지 B가 아니라고요. 자, 이게 무슨 소리? 자, 보세요. 자, 우선 이거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ATE로 끝나는 단어는 발음이 A라고 날 때도 있고 E라고 날 때도 있는데 얘가 발음이 A라고 날 때는 동사예요, 동사. 그 다음 얘가 발음이 E라고 날 때는 형용사이거나 아니면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단어, 이 A랑 C에 있는 이 단어를 delegate이라고 읽으면 동사로 위임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위임하다. 그런데 이게 동사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동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얘가 delegate이라고 읽히게 되면 얘가 동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란 뜻이 되는 명사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AT로 끝나는 단어가 동사, 형용사, 명사 세 가지 종류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A는 위임하다라는 동사 아니면 대표자라는 명사. 그 다음 C는 동사에다가 S를 붙인 거 아니면 대표자들이란 뜻이 되는 명사. 얘도 명사겠죠. 그럼 지금 명사가 될 수 있는 애가 A, B, C 세 가지가 바로 명사. 그럼 D번에 있는 delegating은 얘는 명사가 아니에요. 가끔 명사 중에도 ing가 들어가는 애들이 있긴 하죠. 뭐 마케팅, advertising, funding 이런 것처럼. 하지만 delegating이라는 명사는 없기 때문에 요건 오답. 바로 이제 오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쪽에 보니까 upon their arrival이라고 있어요. upon their arrival 이게 무슨 말일까요? upon arrival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라는 뜻이 되거든요. 저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어구니까 알아두세요. 그런데 그들의 도착하자마자 그러니까 조금 의역을 하자면 그들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결정적인 힌트가 되겠습니다. there가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B번에 있는 delegator는 명사이긴 하지만 이게 복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은 C에 있는 delegates가 되겠습니다. 대표자들이 될 수가 있겠죠. 대표자들. 앞쪽에 있는 there가 힌트. 그래서 명사인 C가 답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도 좀 같이 알아두세요. 지금은 delegates가 정답인데 delegation이라는 명사도 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delegation은 위임이란 뜻이 되는 명사도 되고 그리고 이게 대표단이란 뜻도 되겠습니다. 대표단. 그러니까 delegate 그러면 그건 한 명이고요. 대표자. delegation 그러면 팀이요. 팀. 대표단. 그래서 위임, 대표단 요 명사도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역시나 출제가 된 그런 문제. delegate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거 한번 쭉 해석해 볼까요? 공항에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도착하자마자 그 대표자들은 will be taken 바로 straight 컨벤션 센터로 바로 모셔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should not be late, 늦으면 안 됩니다. 그 프레젠테이션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 보실게요. 자, 이번엔 세 번째 문제. 자, 이 문제에서 일단 정답은 B번에 있는 individuals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앞쪽에 봤더니 이 회사가 주어 is planning, 계획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끝. 여기까지가 완전 한절. 그 다음 그 뒤쪽에 봤더니 전치사 with가 있고 distinguished는 pp인 거잖아요. 그러면 전치사가 있고 pp가 있으면 그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좀 조심. 그냥 전치사 with가 있고 pp가 있으니까 이 뒤에가 그냥 무조건 명사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요 뒤쪽까지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혹시 요 뒤쪽에 만약에 명사가 있다면 이 앞자리는 명사일 수도 있지만 명사 두 개가 연결될 수 있으니까 여기가 형용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PP 그 뒤에 여기다가 뭐를 쓸 건지는 그 다음 그 뒤쪽까지도 봐야 되는데 이 뒤쪽을 봤더니 who가 보이죠. who. 자, 요걸 알아주세요. who는 의문사잖아요. 의문사. 그런데 얘는 지금
의문문이 아니라 뒤쪽에 마침표가 찍혀져 있는 상태니까 얘는 지금 이 문장에서 의문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규칙을 좀 꼭 알아주세요. 이렇게 의문사가 의문문이 아닌 평, 서문, 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여러분들은 다 접속사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의문사가 평서문에서 보이면 일단 무조건 다 접속사라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얘가 하는 역할이 우선 접속사의 역할. 그런데 이게 접속사의 역할이니까 앞에 동사가 있고 여기 동사가 또 있다는 건 알겠는데 왜 앞쪽에는 주어 동사가 있는 반면에 이 뒤쪽에는 동사부터 나오냐? 그 이유는 이 후가 접속사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의 역할을 같이 하면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는 이게 바로 그 뭘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주격 관계대명사인 거죠. 그래서 확실해졌네요. 뒤쪽을 보니까 관계절이 있고 앞쪽에 전치사 PP 이렇게 있으니까 이 자리는 당연히 PP의 꾸밈을 받고 그리고 전치사랑도 어울리는 명사 자리인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도 막 힌트를 줘. 그 다음 뒤쪽에서 관계절이 꾸며주니까 당연히 이 자리는 명사 자리.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명사잖아요. 전부 다 명사지만 이 관계대명사가 which가 아니라 who라는 게 이제 결정적인 힌트죠. who는 사람을 꾸며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명사들 중에 사람 명사가 될 수 있는 건 individuals 밖에는 없겠습니다. 개인, 사람들이란 뜻이죠. A번에 있는 directions는 뭐 지시문, 아니면 뭐 방향, 그 다음 location은 뭐 위치, 뭐 장소, 뭐 이런 뜻, 그 다음 material은 뭐 재료, 뭐 자료, 뭐 이런 뜻. 그래서 답은 B번에 있는 individuals가 되겠습니다. 개인들, 사람들이란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여기다가 s를 붙였으니까 얘는 확실히 개인들, 사람들이라는 명사가 맞아요. 하지만 여기 individual 여기까지 쓰게 되면 얘가 형용사로 개별적인 이란 뜻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명사로 개인, 사람이란 뜻도 될 수가 있다는 거. 형용사로도 출제가 됐으니까 그것도 좀 같이 알아두세요. individual은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individually 이렇게 붙이면 부사가 돼서 그럴 때는 각각이란 뜻이거든요. 그것도 역시나 출제가 됐으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것도 알아두실까요? 자, 지금 이 문장 중에 who lead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한 단어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주격관계대명사와 이 동사를 한 단어로 합쳐서 leading으로 바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격관계대명사 그 동사를 앞으로도 우리 분사로 바꿔볼 거고 그리고 이 뒤쪽에 분사가 있으면 우리 저번에 어떻게 했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또 주격관계대명사와 그 동사로 바꿔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런 걸 잘 알아야 팟 7에서 문장을 정확하게 보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요거 한번 쭉 해석해보고 넘어가 볼까요? 이 회사는 지금 워크샵을 기획하는 중이죠. 누구와의 distinguished. 얘는 직역하면 구별되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 뜻으로도 출제가 된 적은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구별되는 개인들, 구별되는 사람들. 여기서 이 말은 저명한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딴 사람과 좀 구별이 되네. 이런 뜻에서 저명한, 유명한 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어떤 사람들과의 워크샵을 기획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인공지능 인더스트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끄는 그런 individuals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른 것까지 좀 설명하느라고 뭐 이게 5초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다른 것까지 설명하느라고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문장 구조를 보면 여기까지 일단 삼형식, 그 다음 전치사, PP, 그 다음 뒤에서 이 후가 꾸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답은 사람, individual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막 급하게 바로 이게 5초 만에 되지는 않겠지만 자, 이런 걸 계속 열심히 따라오시게 되면 금방 답이 B로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네 번째 문제를 좀 넘어가 보실게요. 자, 네 번째. 자, 이 문제의 답은 우선 C가 맞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이건 전체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얘만 봐도 답이 나오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한 1초 문제 정도가 되겠죠?
왜 그런지 볼까요? 자, 우선 office는 사무실이죠. 사무실은 셀 수 있는 명사일까요? 아니면 없는 명사일까요? 사무실은 우리 회사는 전국에 10개 사무실이 있어. 이런 것처럼 가산 명사예요. 셀 수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규칙. 자, 얘는 가산 명사인데 단수죠. 가산 단수 명사는 가산 단수는 절대로 빈칸 없이는 쓰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가산 단수는요 절대로 한정사 없이는 쓰이지 않겠습니다. 무슨 소리? 한정사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 office 앞에는 어를 쓰던지 아니면 on이겠죠. on을 쓰던지 the를 쓰던지 아니면 my를 쓰던지 every를 쓰던지 아니면 this를 쓰던지 each를 쓰던지 뭐 이런 한정사가 꼭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산 단수는 절대로 한정사 없이 쓰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왜 한정사가 없어요? 이게 오타인가? 이게 오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정사가 없단 말은 이 명사 뒤쪽에 명사를 또 써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일단 명사가 여러 개 겹치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소위 복합명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무, 용품, 직원, 생산성, 뭐 브랜드, 인지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사가 여러 개 겹치면 알아두세요. 뒤쪽에 있는 명사가 더 힘이 센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명사가 가산 단수인데 왜 이 앞쪽에 한정사가 없어? 그 이유는 이 뒤쪽에 있는 명사가 복수나 불가산 명사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산 단수는 절대로 한정사 없이 쓰이지 않지만 복수나 불가산 명사는 그 앞에 한정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거든요. 응? 가산 단수는 절대로 한정사 없이 쓰이지 않지만 복수나 불가산 명사는 한정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 그래서 뒤쪽에 있는 명사가 더 힘이 세니까 지금은 한정사가 없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복수나 불가산 명사를 찾아야 되니까 A번 우선 안 되고요. 그 다음 D도 안 돼요. D는 동사 아니면 PP니까 안 되는 거고 A번은 뭐 동명사 아니면 뭐 현재 분사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둘 중에 답이 뭐냐? 복수 명사로 supplies를 써줘야 앞쪽에 있는 office하고도 어울리잖아요. 사무, 용품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supply는 공급이라는 명사일 때는 아마 불가산도 될 수가 있겠지만 사무실 공급이냐 아니면 사무 용품들이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해석상 사무용품들이 맞겠죠. 그래서 답은 C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 또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해보고 넘어가 볼까요? To reduce waste,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위해서라고 해석한 이유는요. 여기까지 쉼표 찍고 to 부정사가 앞쪽에 나와 있으면 무조건 토익 시험에서는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되기 때문이에요. 볼게요. 자, 쓰레기를 줄이고 그리고 막기 위해서 뭘 막을까요? excessive, 과도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과도한 구매를 막기 위해서 경영진은 제안했습니다. 뭐를? 가이드라인을. 뭐에 대한 가이드라인일까요? for use. use가 명사도 되네요.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는데 뭐의 사용이요? 사무용품의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규정이 will be made,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라고 한 다음에 뒤쪽에 accordingly라는 부사도 있네요. 자, 이 accordingly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문장 뒤쪽에 accordingly가 있으면 그에 따라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안을 했고 몇몇 규정이 그에 따라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이 accordingly가 문장 앞쪽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럴 때는 accordingly가 therefore랑 그냥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herefore 그러면 따라서 뭐 이런 정도의 뜻이 되는 부사인 거죠. accordingly, therefore. 문장 앞에서는 따라서, 문장 뒤에서는 그에 따라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5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실까요? 5번째 문제. 일단 만약에 이게 문법 문제였으면 비동사가 있고
어라는 관사, 그 다음 그 뒤쪽에 형용사가 있고, 그 다음 그 뒤쪽에 전명 덩어리 있으니까 당연히 명사 가겠지만 지금은 어휘 문제니까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해석상 뭐가 답이냐? 해석상 답은 addition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가끔 B번이라고 답하는 분들이 있는데 B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어요. 왜 답이 될 수 없는지 한번 우리 해석 좀 한번 해볼게요. Initially opposed, 그러니까 처음에 반대가 되었던, 자, 처음에 반대가 되었던 이 사람의 sculpture는 조각상이란 뜻인 거죠. 이 사람의 조각상이, 그런데 어디에 있는? 이 광장에 있는 그 조각상이 has now turned out to be, turn out to 부정사 그러면 뭐뭐라는 것이 드러나다, 뭐뭐라고 판명되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는 것이 드러났을까요? 이 카운티에, 이 지역에 아주 상징적인 에디션이라고 판명되었습니다. 에디션은 부가물이란 뜻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한 부가물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조각상은 이 지역에 어울리지 않습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시일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조각상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이 뭐 이렇게 더 막 관광객들이 몰려온다든지 아니면 더 뭐 분위기가 좋아졌다든지 이런 의미.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에디션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낙후된 지역에 어떤 쇼핑몰이 들어온다든지 이래서 갑자기 그 지역이 막 활발해지고 막 땅값이 올라가고 그랬다. 그러면 아주 심볼릭한 아니면 아주 귀중한 밸류어블한 에디션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추가물. 그런데 이게 추가자, 부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전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었냐면 미스터 리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미스터 리 will be 이렇게 나오면서 valuable 빈칸 to 예를 들어서 마케팅 팀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다가 뭐를 쓸 것이냐, 여기다 뭐를 쓸 것이냐, valuable addition 이렇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한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케팅 팀에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막 일이 더 잘 되고 더 분위기가 밝아지고 이런 의미가 되는 addition이에요. 그래서 답은 A번이 맞아요. 그런데 가끔 viewpoint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이 viewpoint가 어떻게 보면 viewpoint니까 보는 포인트라 이게 전망대 이런 뜻인가? 그래서 이 조각상에서 뭔가 이렇게 밑에 시를 조망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아닌가?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viewpoint는 견해라고요. 견해. 관점, 견해란 뜻이 되는 명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관점, 견해란 뜻으로 최근에 출제가 된 perspective라는 명사도 좀 같이 알아두세요. 이건 생긴 모양상으로는 무슨 팁으로 끝나니까 형용사인 것 같지만 얘는 명사로 견해란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viewpoint, 그 다음 perspective 같이 좀 알아두세요. 나머지도 다 답이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비동사 뒤쪽에 있는 명사니까 이 조각상이 아주 상징적인 에디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각상과 이 에디션이 지금 동격인 상태. 그리고 아까 미스터 리가 아주 귀중한 에디션이 될 거다. 동격. 그렇기 때문에 스컬프처가 제품도 아니고요. 그리고 커멘트도 아니고 뷰포인트, 견해도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에디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실게요. 이번엔 6번. 자, 우선 A, B, C, D가 다 비슷해요. 그리고 앞쪽에 어가 있고 free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어가 있고 free 그러면 이 자리는 명사 자리구나. 그럼 명사가 될 수 있는 게 consultant가 있고 consultation이 있는데 A번은 이제 동사라서 안 되고요. 그 다음 C는 동사거나 PP니까 당연히 명사가 아니라서 안 되고 그럼 답이 B냐 D냐인데 뒤쪽에 during watch가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자마자 B번 가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앞쪽에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뒷자리에다가 관계대명사 중에 골라볼래? 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거 너무 고마운걸? 그냥 100% 훔 가시면 돼요. 그 다음 앞쪽에 사물이 있고 그 다음 전치사가 있고 여기에다가 관계대명사 중에 골라볼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것도 너무나 고맙지. 이런 자리 100%
which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 전치사, 그 뒤엔 100% whom, 관계대명사 중에 고르라고 할 때, 그 다음 사물, 전치사, 그 다음 그 뒷자리는 100% which요. 그래서 지금 뒤쪽에 during which가 나온 거 보니까 이 뒤에 있는 관계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데 그 명사는 사람일 수가 없겠죠. during which니까. 그래서 consultant는 사람 명사, consultation이 바로 which의 꾸밈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답은 B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요 해석 좀 해보고 넘어가 볼까요? 보세요. 자, 일단 이 회사가 주어죠. offers 제공합니다. 뭐를? prospective clients를 제공할 리는 없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 free consultation이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이 offer는 사형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prospective clients란 말은 가망 고객이란 말은 아직 뭐 계약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문의 정도를 해서 우리 뭐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도 모르는 서비스를 이용할지도 모르는 그런 고객을 prospective clients라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여기 perspective라고 되어 있네요. 요건 제가 좀 이렇게 고칠게요. prospective, PRO라고 해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prospective clients한테 무료 consultation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during which, 자, 이건 관계절이니까 관계절에서는요, 이 관계대명사 자체는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consultation 하는 동안에 possible investment portfolios 이렇게 나오죠. 가능한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가 누구를 위한? 그 고객을 위한 그 포트폴리오가 presented 될 겁니다. 제시될 겁니다. 제공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가 보실게요. 7번 문제. 일단 오브 뒤쪽에다가 명사를 고르라고 하는데 다 같이 명사니까 해석해 봐야 되겠죠. 보세요. 이 회사가 have eventually, 결국, 마침내 라는 뜻이 되는 finally랑 비슷한 부사가 되겠습니다. 둘 다 같이 알아두세요. 마침내 reached 한 다음에 on agreement,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에? 5년짜리 계약에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 after month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수개월의 라는 뜻이 되고, 자, 이렇게 기간이 나오고 뒤에 of가 있잖아요. of가 있을 땐 대부분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을 하지만 이렇게 앞쪽에 기간이 있을 때는요, 앞에서부터 뒤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사의 수개월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간의 뭐뭐 후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5년짜리 계약에 마침내 드디어 합의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꽤 오래 걸렸나 봐요. 그래서 그 수개월간의 negotiation, 협상 이후에 동의했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적당하겠죠. 그거 말고 priorities 그러면 얘는 우선순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수개월간의 우선순위 이후에, 그건 좀 말이 안 되고, 그 다음 composition은 뭐 음악에서는 작곡 아니면 뭐 구성 뭐 이런 정도의 뜻이 되는 게 바로 composition. 그 다음 specialty는 뭐 특산물 아니면 특징적인 어떤 그런 전문 분야 뭐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specialty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쉽게 A번 갈 수 있겠습니다. negotiation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그 다음 이번엔 8번. 자, 8번 문제. 자, 요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요걸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앞쪽에 명사나 대명사가 있어요. 그 다음 그 뒤쪽에 주격, 관계, 대명사가 있고, 그리고 뒤쪽에 비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거나 아니면 ing가 있거나 pp가 이렇게 나오면서 얘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을 때 이렇게 길게 써도 되지만 야, 왜 길게 쓰냐, 좀 줄이자라고 하면 여기에서 두 단어를 뺄 수 있다는 거.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는 그 문장에서 생략해버려도 문법적으로도 지장이 없고 해석상으로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얘가 사라져버리고 나면 형용사나 ing, pp 얘네만 남는데 얘네만 남아도 이게 형용사의 역할이니까 뒤에서
꾸며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략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이게 답이 좀 더 빨리 보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요 빈칸 앞뒤를 한번 같이 볼까요? 우선 앞쪽에 we are looking for, 우리는 찾고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소규모 논의. 그럼 소규모 논의를 찾고 있다? 어머, 논의가 어디 있지? 디스커션이 어디 있지? 디스커션을 찾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까지 봤을 때 좀 약간 어색하고, 그 다음 뒤쪽에 봤더니 competent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competent는 유능한, 능력이 있는 이란 뜻이 되는 형용사예요. 유능한, 능력이 있는. 그럼 이 형용사가 누군가를 꾸며야 되잖아요. 일단 혹시 뒤쪽에 누굴 꾸미나? 봤더니 투부정사 뒤쪽에 discussion이라는 명사가 있긴 한데 형용사가 투부정사까지 건너서만 이렇게 뒤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얘는 뒤쪽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앞쪽을 꾸미나 보죠. 뭐처럼?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처럼. 그러니까 주격관계 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되고 이 뒤에서 형용사 ing, pp가 이렇게 꾸밀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진 않지만 요걸 정확히 알아두게 되면 답이 확실히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명사 중에서도 B랑 D 중에서 유능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회의 주제를, 논의 주제를 선택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당연히 강사들을 찾고 있겠죠. 인스트럭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됐습니까? 저 이 구조를 좀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렇다면 답이 D번이라면 이 사이에는 두 개가 빠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뭐가? 앞쪽에 강사들이니까 사람인 거죠. who. 그리고 복수니까 are. 요게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요걸 집어넣고 한번 정말 맞는지 해석해 볼까요?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뭐를? 소규모 디스커션을 가르칠, 이끌 그런 instructors, 강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 능력이 있는, 뭐 할 능력이 있는 회의 주제를 선택하고 그리고 세션을 이끌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instructors를 찾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면 정확하게 맞죠. 답은 D가 맞아요. 그런데 이 뒤쪽에 on their own이 있네요. 자, 요것도 문제 속의 문제로 요것도 좀 같이 알아주실게요. 보세요. 일단 나중에 이런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그때 또 얘기하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는 이번 달에 토익 시험을 보러 간다. 그런데 앞쪽에 명사가 있어요. 그 다음 빈칸이 있어요. 그리고 뒤쪽을 봤더니 5가지가 있는 거 5가지. 자, 5가지가 뭔지 들어보세요. 앞으로 제가 한두 번 이렇게 좀 쓰다가 이제 강의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그냥 5가지라고만 얘기해도 여러분들 알아둘 수 있도록 요걸 좀 지금 숙지해 놓으세요. 뒤쪽을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부사가, 아니면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아님 투부정사, 아님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 요 5개. 그러니까 앞쪽에는 명사가 있고 뒤쪽에 요 5가지 중에 하나가 보이는데, 이런 자리에다가 인칭 대명사 중에 골라봐라. 이런 문제가 나와주면 너무 고맙지. 그냥 무조건 100% 제귀대명사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myself 하나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다시 myself 같은 게 들어가 줘야 돼요. 이럴 때 myself는 혼자, 직접, 스스로 이런 정도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얘랑 동의어가 될 수 있는 애가 2개가 더 있어요. by, myself를 써도 이게 그냥 같은 뜻이라고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얘랑 같은 뜻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on their own이죠. 그럼 여기다가 제가 on my own 이라고 쓸게요. 이게 바로 혼자, 직접, 스스로란 뜻이 되는 3가지 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싹 다 지우고, 만약에 이런 자리에다 빈칸 놓고 여기다 뭐를 쓸 거냐? 그럼 어떻게? 앞에 명사 있잖아요. 그 다음 뒤에 5가지 중에 하나인 마침표 있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에 쓸 수 있는 게 themselves, 그리고 by themselves, 그리고 on their own 3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문제 속의 문제로 좀 같이 알아두세요. 자, 이번엔 9번이요. 9번 문제. 이건 어휘 문제. 같이 볼까요? We will measure. 우리가 측정하게 될 겁니다. 재게 될 겁니다. 뭐를요? The exact. exact는 정확한 이란 뜻이에요. 그럼 정확한
뭐를 재게 될까요? 뒤에 봤더니 사무실의 정확한 뭐를 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for carpet installation. 카펫 설치를 위해서 정확한 뭐를 재야 된다라는 얘기죠. Before giving you a quote. A quote 그러면 이건 견적이요. 견적. 얘랑 동의어로 on estimate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것도 좀 같이 알아두세요. estimate ATE 우리 아까 봤었던 거 우리 다시 한번 또 복습인 거죠. 우리 벌써 오늘 9문제까지밖에 안 봤고 앞으로 다른 강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나왔던 게 계속 반복이 되면 딱히 복습할 필요도 없이 그냥 계속 강의만 쭉 들으면 되겠네요. AT로 끝나는 거 우리 동사도 되고 형용사 명사도 된다고 했는데 얘가 estimate이라고 발음되면 명사예요. 견적서.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quote, estimate 같이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견적서를 주기 전에 카펫 설치를 위한 그 사무실에 정확한 뭐를 재야 한다. 그럼 뭘까요? 견적을 내려면 이게 전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dimensions가 되겠습니다. dimension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우리 영화 보러 갈 때 3D, 4D 뭐 이렇게 거기 D가 무슨 뜻이냐면 차원이 되겠습니다. 차원, 3차원, 4차원 이런 뜻.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차원을 재는 게 아니라 얘가 다른 뜻이 또 있거든요. 치수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치수. 그래서 디멘전을 재야 되겠죠. 정확한 디멘전. 그거 말고 방에 그 사무실의 스타일을 잰다. 그럼 사무실의 스타일이 좀 모던한 스타일이다, 뭐 트래디셔널 그거에 따라서 카페트의 그 양이 정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A번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 figures는 무슨 뜻일까요? figure는 이건 토익 시험에서는 주로 수치란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앞쪽에다가 sales 쓰면서 sales figures 그러면 판매 수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figure가 형태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형태. 그럼 이게 살짝 헷갈릴 수도 있지만 방의 형태를 재야지 견적이 나올까요? 아니면 방의 크기를 재야지 나올까요? 뭐 방이 예를 들어서 세모난 방이나 뭐 동그란 방이나 뭐 직사각형 방이나 그거에 따라서 견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답은 figure보다는 dimension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article은요. article은 여러분들 보통 기사, 신문 기사로 많이 알고 있지만 전에 LC 그림 문제에서 어떤 여자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옷가게 같아요. 옷가게. 이렇게 옷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옷이 막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 이걸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답이 A woman is looking at some articles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article이 기사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품, 그러니까 items와 비슷한 뜻으로 쓰일 수 있는 게 articles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좀 알아두세요. 근데 뭐 지금은 정확한 아티클을 잰다는 말이 될 수 없겠죠. 디멘전을 재겠죠. 그리고 알아두세요. 치수란 뜻으로 디멘전도 출제가 됐지만 치수, 크기란 뜻으로 measurement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것도 치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아까 저쪽에서는 measure the exact dimension 이렇게 나왔지만 measure the exact measurement 이게 아니라 얘는 치수를 재다라고 하려면 take a measurement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알아두세요. 됐나요? 자, measurement는 치수, dimension도 치수 둘 다 출제가 됐어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10번 같이 보실게요. 10번 문제. 문법 문제. 자, 이거 보자마자 고를 수 있어요? 어떻게? 우선 regarding은 전치사거든요. 전치사로 뭐뭐에 관해가 되겠습니다. 뭐뭐에 관해. 얘랑 동의어도 같이 알아두실까요? regarding의 동의어는 concerning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뭐에 관해는 about도 있지만 같은 ing으로 끝나는 regarding, concerning 요거 두 개 먼저 좀 알아두세요. 그럼 전치사가 있고 the가 있고 the outstanding이라고 형용사가 있는데 outstanding은 무슨 뜻? 얘는 직역하면 밖에 나와서 서 있는 게 outstanding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뛰어난 이런 뜻이 있어요. 뛰어난, 탁월한 뭐 이런 뜻. 그러니까 딴 사람들보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서 있어서 눈에 확 띄나 보죠. 뛰어난, 탁월한. 하지만 얘가 뛰어난, 탁월한 이란 형용사로만 출제가 된 것이 아니라 전에 팟 7에서 동의어 찾기 문제로 unpaid가 동의어가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outstanding은 이건 회계 용어에서
장부상에서 뭔가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거, 그러니까 아직 미지급된 거, 미결된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outstanding이 unpaid, 미지급의란 뜻도 되는 형용사라고 두 가지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전치사가 있고 너가 있고 그 다음 형용사가 있고 그 다음 그 뒤쪽에 봤더니 잠깐만 여기 더가 또 있다. 그렇다면 일단 요것만 봐도 the outstanding 이 자리는 당연히 명사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D번에 있는 expenses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은 뛰어난 비용이 아니라 미지급된 비용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도 한번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The accounting head manager, 회계 그 부서장인 Mr. 홍이라는 분이 동격, 이 두 분이 그리고 동격이니까 이 동사에다가 3인칭 단수 s를 붙였다는 거 그것도 좀 꼭 알아두세요. 수일치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부서장인 Mr. 홍이 wants more details, 더 많은 디테일을 원합니다. 뭐에 관해서? regarding the outstanding expenses, 그 미지급된 비용에 대해서. 그럼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의미가 완결이 됐는데 뒤에 갑자기 더 디자인 팀이라고 나오면서 previously라는 부사가 있고 reported가 있어요. 디자인 팀이 전에 보고했다. 디자인 팀이 전에 보고했다. 디자인 팀이 전에 보고했던 미지급된 비용.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앞쪽에 명사나 대명사가 있는데 뒤에 갑자기 주어가 있고 타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뒤에 목적어가 없다. 그럼 그건 뒤에서 꾸며주는 관계절이거든요. 자, 우리 앞으로 이런 구조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디자인팀이 전에 보고했던 미지급된 비용이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10문제이긴 한데 좀 이렇게 설명하느라고 좀 많이 좀 약간 길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게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중간중간 시험에 나왔다는 뭐 이런 수일치 같은 것도 신경 쓰셔야 되고 그다음 outstanding 이거 형용사로 두 가지로 다 출제가 됐고 이런 거 다 잘 정리하신 다음에 우리 다음 강에서 또 새로운 내용을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